아,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연구지원본부가 저는 연구지원본부 바이오지원팀의 허진회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장비는 그 광학현미경실에 110동 9층에 있습니다. 광학현미경 장비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 총괄하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현미경 쪽하고 동무실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트가 합쳐져서 바이오 지원 팀이라고 지금 명칭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런치 세미나는 지금 바이오 지원 팀 관련된 거는 총 상반기에 4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발표할 예정. 그다음에 현미경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스트럭처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코프라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SIM이라고 부르는 현미경인데 그게 3월 27일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물 관련된 어, 실험법 작성하는 게 4월 24일. 그다음에 장비 관련된 업체에서 또 현미경 관련된 내용으로 6월 19일 날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 뭐 이거 궁금하시진 않겠지만은 이게 원래 저기 연구지원본부 조직도입니다. 조직도 중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 중에 보시면은 이제 현미경실하고 동물실 두 개 파트가 있었어요. 이 두 개 실이 이제 합쳐져서 바이오 지원팀이 되었고요. 지금은 바이오 지원팀 자체는 분석하는 부분이 주로 이제 동물실 관련된 거는 사육 관리 해주고요. 그 사육 관리된 내용을 기술 지원해주는 부분. 이게 동물실 파트고요. 또한 분석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물실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현미경 관련된 파트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실 관련된 실험동물 관련된 파트 중에 그 실험동물윤리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 두 가지 파트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현미경실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미경실은 2010년에 센터가 설립이 돼 갔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베이직한 현미경 툴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어, 초고 해상도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음악 좀 꺼주실? 그것 때문에 발표를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음악이 계속 나와서 제가 헷갈려 갖고 음악을 좀 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 현미경실은 이렇게 2015년부터 이제 최신 장비를 구축하면서 이제 3D 관련된 장비들로 구축을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터가 안 되네요. 어, 그 이미징 파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현미경이나 이제 나머지 실험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하시려면은 일단 교육을 받으셔야지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장비를 오랫동안 배우고 싶지 않고 잠깐 촬영할 거기 때문에 그냥 요청해서 담당자 선생님께 요청해서 직접 찍어 달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한테 교육을 직접 이수를 하셔갖고 이수한 이후에 장비를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이제 셀프 유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코스로 나눴습니다. 이게 정기 교육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요청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육으로 나누는데 이제 정기 교육은 올해부터는 매주 모든 장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표가 바로 뒤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매주 하는 교육, 그다음에 스페셜 트레이닝은 내가 정규 교육에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미경 분야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그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광 물질을 내가 투여를 했는데 걔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은 아까 일반적으로 그냥 현미경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되는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신청하셔야지만 또 교육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이게 주간 일정표예요. 그래서 주간 일정표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고요. 필요한 장비, 내가 사용해야 될 장비들을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앞에 표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인데요. 그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요일에 진행을 하고 사람은 몇 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해드리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또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현미경 파트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와서 혹시 장비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현미경실 와서 써보신 분 다 학부생이신가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대학원생 있으신가요? 아, 대학원생 있으시네요. 저희 이미징 파트 중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도 장비가 한 20여 대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한 15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노후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최신 기술을 가지고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야지 좀 더 하이테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는 이제 저희 UCRF에서 신규 장비를 도입해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좀 더 하이테크한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저희가 현미경 파트에서는 기존에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라고 합니다. 그 병리 샘플 이제 바이오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조직이나 뭐 세포들을 슬라이드 위에 올려서 그걸 전체 이미지로 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중에 브라이필드만 촬영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는 장비들은 이렇게 5가지 모듈을 써서 거기서 특히 중요한 건 이제 형광 모듈을 같이 장착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로 컴포칼에서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공초점 현미경을 활용하셔서 전체 스캔을 하셨는데 이 슬라이드 스캐너에 공초점 모듈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형광 슬라이드 스캔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는 양이 사실은 4장까지만 가능했었어요. 4장으로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전체 스캔을 해줬었거든요. 4장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옆에 보시면은 오토 로더예요. 이 로더를 통해 갖고 210장까지. 근데 한 실험실에서 하루에 210장이 나올까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많은 한 50장에서 100장까지 210장 올려놓으시면은 한 1박 2일 정도 장비가 운영이 되면은 알아서 촬영이 되고 알아서 결과값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웨어에 AI 기능,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얘를 학습을 시키고 나면요, 소프트웨어에 난 이런 이미지를 원해. 예를 들어서 형광을 찍었는데 형광 한 단면을 전체 스캔하고 나면요, 슬라이드는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포커스가 맞는데 반대편에서는 포커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한 단면을 스캔했을 때는 사실은 내 결과를 얻을 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높이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Z 스택이라고 하는데 높이별로 촬영해 준 다음에 그 높이별로 촬영된 거를 한 장으로 합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몇 장을 찍을 건지 그것도 다 AI가 해줍니다. 이제. 또 올해 또 신규 장비 중에 어떤 장비를 데모를 해서 학생들이 아 이런 장비를 샀으면 좋겠어요라고 미리 보여드리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센터 와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현미경 중에 여러 가지 주로 이제 형광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좀 빠르고 빠른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주 큰 기존에는 세포 하나만 촬영했는데 지금은 오가노이드 같이 큰 샘플들을 촬영하고 싶어 하세요. 물론 바이오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융합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기계과에서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계과 관련된 부분도 융합 연구 때문에 바이오 샘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소재 쪽,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쪽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장비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했을 때는 이렇게 뿌연 이미지가 나오지만은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 아주 대비가 잘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기존 촬영분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촬영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학생분들 편하게 샘플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기간 동안에 갖고 오시면 아마 무료로 촬영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현미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현미경은 이렇게 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슬라이드 스캐너를 보여드리면서 한 5가지 정도로 촬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냥 명시야랑 형광으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명시야는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명시야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봤었죠, 주로? 그 양파 껍질 같은 거 현미경으로 보셨을 거예요. 양파 껍질 같은 거 보는데 빛이 투과돼서 촬영이 됩니다. 그 빛이 투과되는 패스는 빛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콘덴서를 막고 여기 스테이지를 지나서 여기 제 샘플이 여기 존재합니다.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존재하고 여기서 투과가 되니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저희가 주로 여기 아이피스 접안 렌즈로 보게 됩니다. 근데 형광은 아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형광을 사용을 하거든요. 샘플을. 형광 같은 경우는 반사 샘플입니다. 그래서 반사 기반의 샘플로 활용을 하는데 투과되지만 반사로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까 빛은 여기서 나갔어요. 투과는. 근데 이 빛은 여기서 투과돼 갔고요. 여기 형광 그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엑사이테이션, 뭐 에미션 이런 형광 관련된 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종류들이 존재하는데 요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아까 반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가면 촬영이 안 되겠죠. 얘가 반사 기법을 쓰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다시 저희가 눈으로 보거나 카메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미경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서 주로 쓰는 거는 여기 있는 역상현미경, 인버티드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역상현미경을 왜 사용하는지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세포를 배양을 하다 보면은 세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피자 드시고 계시잖아요.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됩니다. 세포도 아침, 점심, 저녁 뭐 그렇게 세 끼를 다 주진 않지만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밥을 줘야 됩니다. 세포도 그래야지 단세포도 그래야지만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포 배양 DC를 사용을 해요. DC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렌즈가 제가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배양액에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워킹 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현미경에서는요. 이제 고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샘플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샘플이 오염돼서 세포가 다 죽고 동물 조직도 다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렌즈가 밑에 존재하면은 사실은 아까 바닥 부분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버티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미경 보시면 이런 타입으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타입, 우리가 보던 타입은 이렇게 생겼죠. 렌즈가 위에 있는 타입. 그리고 현미경을 또 관찰하다 보면은 나는 세포에 어디까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아, 나는 그냥 세포 큰 거 하나만 보면 돼. 난 조직의 일부분만 전체 면적을 보고 싶어. 그때는 레졸루션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포 소기관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토콘드리아 끝에 있는 한 단면을 정확하게 촬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레졸루션이 한 100나노미터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가?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현미경 이제 기존의 광학 현미경에서 저희가 XY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단면, 그다음에 높이는 Z라고 하는데 그 XY 측면을 볼 수 있는 최대치는 광학 현미경에서 한 250 나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세포 소기관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해상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여기 다음 세션에 아마 여기 SIM이라는 현미경을 설명드릴 건데요. 얘는 XY 기준으로 한 100나노까지 볼 수 있고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한 250나노 정도 된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예전에 나왔지만은 로컬라이제이션 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한 20나노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 영역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샘플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큰 사이즈 볼 때 제가 만약에 뭐 올챙이 하나를 잡아와서 올챙이를 보겠다. 근데 그거를 막 저희가 1000배, 10,000배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10배, 3배 이 정도만 봐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테레오 현미경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나노 사이즈까지 갔을 때는 이런 100나노, 20나노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경은 여기 중간에 저희가 마이크로 사이즈로 주로 촬영을 합니다. 뭐 한 100마이크로, 200마이크로 요 정도의 사이즈를 현미경으로 주로 촬영하는데요. 저희가 공초점 현미경, 컴포칼 현미경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의 이제 또 요약인데요. 저희 그 이미징 파트에서 갖고 있는 현미경 라인업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보시면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이즈별로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나 조직이 아주 두꺼운 상태에서는 사실 빛에 대한 투과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제 손바닥에 포인트로 쏘고 나면은 얘가 빛이 뒤쪽으로 투과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제 손바닥에 지방질 뭐 이런 게 지방 같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빛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빛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주로 빛을 활용하다 보니까 빛이 나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상당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용하는 현미경이 저희가 투포턴이라는 현미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은 티슈 클리어링이라는 메서드를 또 사용을 해요. 저거는 뭐냐면은 이게 마우스 브레인입니다. 브레인을 뺐는데 여기 뒤에 글자가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여기 조직 투명화라고 합니다. 조직에 아까 얘기했던 지방 같은 그런 개체를 빼내고 다른 걸로 치환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글자가 선명하게 봅니다. 빛에 대한 투과도를 높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1mm를 찍고 싶어요. 깊이로. 안 들어갑니다, 빛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은 이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리 단위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식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거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면 좋은데 프랍이라는 기법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한 30분 설명해야 돼요. 저기 예를 들어서 뭐 프렛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저 어플리케이션 하나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저는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논문 찾아보시다 보면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셔갖고 이런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실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당연히 그거를 제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속에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실험 설계한 다음에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교수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런 식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실험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이 혼자 고민하다 보면 실험의 진도는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연구지원본부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시면 실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세포 사진이라든가 이런 마우스 브레인이죠, 마우스 엠브리오, 배아 세포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아주 많습니다. 저희 센터 오시면은 입구에서 언제든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리버가 관련된 주제야. 그러면 리버만 촬영한 샘플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계속 바이오만 얘기했는데 바이오 말고 다른 샘플들도 사실은 3차원 영상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형광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형광을 사용하셔서 이런 생체 모사 실험법이라든가 인공관절, 건축의 소재 분야도 이렇게 3차원 영상을 활용해서 많은 논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료공학을 전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자현미경을 찍기에는 내 샘플은 수용액 상태에 있어. 촬영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면은 저희 센터 오시면은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아까 이미징 파트랑 조금 다른데요. 이제 학교에서 지금 오토너머스 저게 오토매틱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자동화 설비를 전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세포를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 손 하나하나 써서 세포 DC에 배양해 넣어주고 그 세포가 자라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 세포 수가 작으니까 그거를 계대 배양해서 늘리고 그걸 일일이 다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로봇이 할 예정입니다. 로봇과 AI가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다 자동화 시키는데요. 이런 그 일반적인 세포 배양 기술 여기 윗부분에 있죠. 이런 기법들, 세포 배양하는 기법뿐만 아니라 여기 이미징 툴, 그다음에 형광 발광된 그 흑광량을 측정하는 장비, 물성 장비라고 하죠. 그런 장비들을 요 로봇이 다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는 배양을 하고 촬영을 하는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올해 장비가 일부가 들어왔어요. 계획은 한 2, 3년 정도 잡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110동 3층에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 모식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조금 예전에 하던 그 허드렛 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줄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거를 모든 실험실에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공용 장비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모든 실험실이 저렇게 왜냐면 인구수가 자꾸 줄고요. 대학원생도 점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하다 보니까 자동화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허드렛 일은 로봇이 해라. 우리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이 길어서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제가 이미징 파트로 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는 실험동물 파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동물 파트는 내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된 실험을 해요. 하다 보니까 어, 아까 세포만 갖고 실험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랩에서는 뭘 필요로 할까요? 소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마우스, 렛 같은 걸 필요해서 왜냐하면 인체하고 가장 유사하면서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실험 동물 파트인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육하고 거기서 어떤 그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에 실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실험 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실험동물 파트 중에 동물실은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4개 구역으로 나뉘고요. 뭐 개통 보존 구역 여기는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그냥 개체 유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만약에 한 마리당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만 원짜리예요.
정말 잘 키워야 되겠죠. 거기에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얘네가 죽으면 저희 센터도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다음에 그 실험실도 데미지가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획별로 저희가 나눠 갖고 그다음에 청정도별로 나눠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육된 동물들을 가지고 그냥 사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효능 분석실이라는 것을 또 4개 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블루죠. 파란색하고 검은색으로 분리해 놨는데 요 검은색 부분 행동 분석실하고 영상 분석실은 지하에 같이 존재하고요. 여기 조직병리실 그다음에 동물 해부하거나 조직을 적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실습실 같은 경우는 그 동물실 1층 103동 1층에 백삼동 105동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1층하고 지하를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일반 세포 배양실 같은 경우도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길 건너시면은 그 스템셀 센터, 스템셀 리서치 센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빌딩 1층하고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1층에 존재하는 실험실,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각각의 사육 관련된 시설들이 구획이 정확하게 나뉘어서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 동물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육 관련된 사육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사육 관리는 케이지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은 아까 찍었던 거를 기술 지원 분야는 내가 마우스를 변형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마우스를 안 쓸 거예요. 그럼 변형 마우스를 쓸 때 어떻게 변형할 건지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마우스 한 마리 썼을 때 내가 복강에다 어떤 샘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테크닉들 사실 처음 오시면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제가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샘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질환 모델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지원 파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무조건 사육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육해서 거기서 어떤 실험을 해서 똑같습니다. 결과치를 얻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기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이라든가 행동 분석 장비, 그다음에 조직 병리 등도 저희 실험동물 파트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이미징 파트는 조그만하게 사진 2개 살짝 지나갔는데 여기 실험동물 파트에서는 이렇게 크게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5분이서 지금 사육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각각 구역별로 지금 나눠 놨는데요. 혹시 이 파일이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험동물 파트 그 바이오 지원팀에 가셔갖고 나는 이런 마우스를 키울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각각의 파트들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 부분은 아까 우리 저기 박사 선생님께서 여기 영상 관련된 장비들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은 뭐고 지금 영상은 뭐냐?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아까 영상은 세포나 그 쥐를 물론 그 이미징 센터에서도 뭐 쥐를 살아있는 상태에 갖고 와서 실험을 하기도 하는데 전문적인 동물 실험을 하는 장비들이라고 이미징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비들은 뭐 MRI부터 해서요. 아까 엑스레이, 그다음에 마이크로 CT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 마이크로 CT가 노후화돼 갖고 새로 구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장비뿐만 아니라 형질 전환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김일순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고요. 박경수 선생님께서는 여기 아까 기본적인 그 사육 동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다양한 기법들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병리 쪽으로는 최유지 선생님 담당해 주시고요. 아까 또 동물 가지고 행동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황수현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하고 장비 교육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이미징 파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문의를 하시면은 나 이런 실험을 하고 싶은데라고 하시면은 매주 있기 때문에 매주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고요. 아까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인원수라든가 시간, 그 다음에 요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실험동물 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출입 권한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쥐가 궁금해서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억세스하는 교육을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허가를 받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 그 매달 저희가 교육 지원하는 기간,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출입자 안전 교육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날짜를 잘 보시고 그 기간에 맞춰서 교육 받으시고 동무실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육실에서도 나중에 이제 이게 케이지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얘네도 살아있다 보니까 똥오줌 싸고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케이지 많이 더러워져요. 우리 세척실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사실은 세척은 우리 학생분들께서 직접 하시진 않으세요. 진짜 실험만 하시거든요.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네 분 선생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는 빠졌는데 저희가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이윤진 수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행정 총괄하시는 김혜진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물 실험 관련된 윤리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IACUC 그다음에 IRB 두 개로 나뉘는데 IACUC는 실험 동물 관련된 거, 그다음에 IRB는 인체 관련된 실험 기법들을 활용하실 때 두 개 위원회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오래됐지만은 저희가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저희가 실험을 얼마나 잘하면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오셔서 실험 의뢰하시고 사육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1년에 한 2만 두 정도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얘네들 가서 실제로 보면 좀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계속 죽어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11월에 수원제를 열어서 쟤네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합니다. 이것도 많이 참석해 주셔갖고 같이 영혼들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지원본부 장비를 전체적으로 이용하셨을 때는 논문에 이렇게 사설을 좀 사설을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저희가 같이 지원해드렸으니까 논문 나가실 때는 꼭 이런 문구 같이 넣어주셔서 저희가 같이 일했다라는 것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실험하시는데 오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하자면은 그 바이오 관련된 거지만은 바이오 아닌 부분도 존재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중에서도 현미경 파트, 그다음에 실험동물 파트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험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존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진짜 잘 장비도 잘 활용하시고 사람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똑똑해. 내가 다 할 거야. 교육 2시간 받으면 너보다 잘해.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현미경을 제가 자랑할 거 딱 한 개인데 저는 현미경 25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존재하니까 많은 도움, 많은 사용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은 질문, 정말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래 제가 심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 간단하게 받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피자가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실
질문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드는데 혹시 그래도 나는 여기서 질문하기 조금 그래. 그럼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관련된 선생님들 소개시켜 드리거나 제가 알면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